새벽 3시가 넘을 때쯤 심한 갈증이 몰려왔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방에 들어와 다시 누웠습니다. 다시 스르르 눈이 감기려고 하던 그때 낯설고도 따뜻한 온기가 스쳐 지나갔어요. 이게 뭐지? 이 방에 누가 있을 리 없는데. 그리고는 믿기 힘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저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꿈을 꾸고 있나 싶었죠. 정직하게 반응한 몸과 달리 혼미한 정신이었기에 실눈을 뜨고 바라봤습니다. 아, 형수님?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신 건지 형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낯선 표정과 실루엣. 평소 제가 알던 형수님이 아니었어요. 숙취는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형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밀어내야 했어요. 형의 가족들 모두가 자고 있는 집이었으니까요. 아, 형수. 이러시면. 형수는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다 자고 있어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부정해야 하는 마음과 멈출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정호입니다. 올해 51. 서울에서 중견 IT 기업 부장으로 일했지만 1년 전 이혼 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내와는 23년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끝은 좋지 않았죠. 서로에게 지쳐버렸고 결국 헤어졌습니다. 회사도 그만뒀어요.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자식도 없이 혼자가 된 저는 고향으로 내려갈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결심했어요. 일단 고향에 내려가 쉬면서 생각해보자고. 어이구, 정호야. 형이 활짝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박건영 형님, 저보다 2살 위인 53.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절친이었어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죠. 형, 오랜만이야. 그래, 정말 오랜만이다. 들어와, 들어와. 형의 집은 고향 마을 외곽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넓고 쾌적했어요. 형수님도 계세요? 응, 안에 있어. 예진아. 그때 부엌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혜진, 건영이 형님의 아내.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저렇게 예뻤나? 47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묶은 머리, 단정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몸매가 정말 좋았습니다. 살짝 몸에 붙는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탄탄하고 건강한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오랜만이에요, 정호 씨. 네, 오랜만입니다, 형수님.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정호야. 하지만 눈이 자꾸 형수님 쪽으로 갔어요. 저녁 식사는 형수님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로 차려졌습니다. 형수님 요리 실력이 더 늘으셨네요. 과찬이세요. 많이 드세요. 형수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가 참 예뻤습니다. 정우야, 너 여기서 좀 쉬다가. 형이 말했습니다. 일도 그만뒀다며? 그럼 천천히 있으면서 여기서 새로 시작할지 말지 생각해봐. 고마워, 형. 뭘, 우리 사이인데. 형은 술잔을 들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많이 마셨습니다. 취해서 비틀거리며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잠들기 직전 문득 생각했습니다. 형수님, 왜 저렇게 외로워 보일까? 저녁 내내 형수님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엌에서 형수님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형수님,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네, 습관이에요. 정우 씨도 일찍 일어나시네요. 저도 원래 새벽형이라서요. 우리는 잠시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형수님이 시선을 피했어요. 뭔가 이상한데 그날부터 자주 마주쳤습니다. 형은 낮에 일하러 나가고
저와 형수님만 집에 남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정호 씨, 커피 드릴까요? 형수님이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정호 씨는 서울로 다시 올라가실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고민 중이에요. 그렇군요. 형수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습니다. 아, 그냥 남편이 정호 씨 있으니까 좋아해서요. 형수님이 황급히 말을 돌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형과 술을 마시는데 형이 말했습니다. 정호야, 사실 나 예진이한테 잘못했어. 어떤 걸? 결혼하고 나서 바람 많이 피웠거든. 예진이도 알아, 전부 다. 형이 술잔을 비웠어요. 심지어 다른 여자랑 애도 있어. 결혼 전에 만든 애인데 예진이한테 숨기고 있었지. 형, 예진이 정말 착해. 그런 나한테도 집 나가지 않고 있잖아.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나 고칠 수가 없어. 아직도 다른 여자 만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형수님이 왜 그렇게 외로워 보였는지 이제 알겠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형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형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가족도 없이 시댁에서 바람 피우는 남편을 견디며 살아온 시간. 정호야, 나 오늘부터 출장 간다. 아침 식사 중 형이 말했습니다. 출장? 어디? 부산이야. 거래처 문제 때문에 3일 정도 걸릴 것 같아. 형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예진아, 정호 잘 챙겨줘. 네, 걱정 마세요. 형수님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이 나간 후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와 형수님, 단둘만 남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거실에 있는데 형수님이 말했습니다. 정호 씨, 오늘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음식 해도 될까요? 형수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형수님이 처음으로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예뻤어요. 형수님이 정성껏 차린 저녁상. 와, 이게 다 뭐예요? 평소에 먹고 싶었던 음식들이에요. 혼자 먹기엔 쓸쓸해서 못 만들었거든요. 파스타, 샐러드, 스테이크까지. 형수님, 요리 실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고마워요. 오랜만에 누가 맛있게 먹어줘서. 좋아요. 형수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와인을 한 잔씩 마셨어요. 형수님은 취미 같은 거 없으세요? 예전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지금은 안 그리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형수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럴 마음이 안 생겨서요. 왜요? 혼자 뭘 해도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이혼 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정호 씨도요? 네. 혼자 있으면 뭘 해도 공허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각자 방으로 들어가기 전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정호 씨, 오늘 즐거웠어요. 저도요, 형수님. 내일도 함께 저녁 먹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형수님이 수줍게 웃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뭐지? 이 느낌. 아침 일찍 일어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형수님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도 요리 좀 해요. 우리는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나란히 서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정호 씨, 양파 좀 썰어 주실래요? 네. 아, 조심하세요. 칼이 날카로워요. 형수님이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순간 찌릿한 감정 같은 게 느껴졌어요.
형수님도 느낀 것 같았습니다. 황급히 손을 떼었거든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공기가 이상하게 달아올랐어요. 점심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옆에 앉았어요. 어제보다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드라마를 보는데 로맨스 장면이 나왔어요. 남녀가 격하게 키스하는 장면. 순간 공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차 가져올게요. 형수님이 황급히 일어났어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져올게요. 아니에요, 제가. 우리는 동시에 일어섰고 몸이 부딪혔어요. 아, 형수님이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형수님을 잡았어요. 가까운 거리. 형수님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달콤한 향기가 났습니다. 정우 씨, 네. 손 놓아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황급히 손을 뗐습니다. 형수님은 얼굴이 빨개진 채로 부엌으로 갔어요. 저도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형수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TV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답답해 보였어요. 형수님, 네. 오늘 날씨 좋은데 드라이브 어때요? 형수님이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드라이브요? 네. 산책 겸 바람 좀 쐬러요. 계속 집에만 있으시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형수님의 눈이 조금 빛났어요.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운전할게요. 그럼 잠깐만요.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형수님이 급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형수님이 내려왔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내려 풀었어요. 예쁘시네요. 무심코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형수님이 얼굴을 붉혔어요. 차에 탔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형수님은 조수석에. 어디로 갈까요? 바다 쪽으로 가면 어떨까요? 좋죠. 차를 출발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저녁 바람이 들어왔어요. 형수님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드라이브요? 네. 정말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형수님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건영 씨는 저랑 이런 거 안 해요.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둘이서 드라이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 대체 뭘 한 거야? 30분쯤 달려 해안도로에 도착했습니다. 석양이 바다에 물들고 있었어요. 와, 형수님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저는 차를 천천히 몰았어요. 형수님이 창밖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석양빛에 물든 옆 얼굴,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 순수하게 웃고 있는 표정. 형수님이 이렇게 예뻤나?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형수님, 잠깐 나가실래요? 네. 형수님이 신이 나서 차에서 내렸어요. 저도 내려 형수님 옆에 섰습니다.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정우 씨, 네. 정말 고마워요. 형수님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렇게 밖에 나온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형수님, 저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어요. 밖에 나가는 것도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다 귀찮아졌어요. 형수님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집에서 시간 보내다가 자고 또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형수님, 근데 오늘 너무 행복해요. 형수님이 웃었습니다. 정우 씨 덕분이에요. 그 순간 형수님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저기 봐요. 석양이 정말 예쁘다. 자연스럽게 제 팔에 매달려 가리키는 형수님.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형수님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팔에 닿은 부드러운 감촉. 이건 진짜 위험한데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형수님은 자기가 제 팔을 잡고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의식하지 않으려는 걸까요? 형수님, 네. 형수님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제야 자기가 제 팔을 잡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아, 황급히 손을 뗐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예뻐서 그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웃었지만 사실 온 신경이 아까 그 감촉에 가 있었습니다. 형수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차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저는 운전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옆자리의 형수님에게 눈이 갔어요. 형수님은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손을 가만히 보니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도 의식하고 있는 건가? 그때 형수님이 말했어요. 정우 씨,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형수님이 저를 봤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천만에요. 저도 좋았어요. 다음에도 또 나가도 될까요? 형수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고마워요. 형수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 형수님한테 반한 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요, 형수님. 네. 현관을 열고 들어갔어요. 정우 씨, 계단을 올라가려던 형수님이 멈춰섰습니다. 네. 형수님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있어도 될까요? 형수님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물론이죠. 형수님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섰습니다. 가까운 거리. 정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형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만약 건영 씨 아내가 아니었다면. 형수님, 미안해요. 이상한 소리 했죠? 형수님이 황급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나 완전히 반했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생각뿐이었어요. 석양빛에 물든 옆 얼굴, 환하게 웃던 미소, 제 팔을 잡았을 때의 감촉. 아, 미치겠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형의 아내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제 맘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침에 내려갔을 때 형수님은 밝은 표정으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정호 씨. 네, 형수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네. 형수님은요? 저요? 생각이 많아서 잠을 잘 못 잤어요. 형수님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제가 자꾸 생각나서요. 정우 씨, 오늘도 심심하시면 같이 있어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그날 하루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을 같이 만들고 오후엔 거실에서 영화를 봤어요. 형수님은 자연스럽게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가까운 거리로 영화를 보다가 무서운 장면이 나왔어요. 아! 형수님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영화가 너무 잔인하네요. 제 팔에 매달린 형수님.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형수님은 그대로 제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형수님, 제가 닦을게요. 그럼 저는 헹구고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우 씨, 네, 내일 건영 씨 돌아와요. 네, 그럼 우리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는 거 끝이겠죠? 형수님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그렇겠죠. 아쉬워요. 형수님이 저를 봤어요.
정호 씨랑 있으면 너무 편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행복하게 해줬어요. 형수님, 이상한가요? 남편의 친한 동생한테 이런 감정 느끼는 거 아니에요. 전혀. 저는 형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형수님이 웃으면 좋아요. 형수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솔직히 웃는 형수님 모습이 자꾸 생각나요. 정호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까워지는 얼굴. 하지만 저는 멈췄어요. 그리고 형수가 말했습니다. 정호 씨, 정말 고마웠어요. 형수님이 살짝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는 형수님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형수님도 고마웠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이 오늘 돌아온다는 날, 저는 일찍 일어나 씻으러 욕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욕실 바구니에 뭔가 있었습니다. 형수님의 속옷이었어요. 연한 크림색 레이스 속옷.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왜 하필 여기? 형수님이 어젯밤 빨래하다가 깜빡한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며칠간 쌓인 형수님에 대한 감정, 어제 팔을 잡았을 때의 감촉, 가까웠던 거리,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어요. 저는 욕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해결했습니다. 형수님을 생각하며 정신을 차리고 나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나, 뭐 한 거지? 얼른 씻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문이 열렸어요. 아, 형수님이 서 있었어요. 정호 씨? 형수님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 표정을 봤어요. 순간 형수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혹시 형수님이 욕실 안을 봤어요. 바구니에 있는 속옷. 아, 형수님이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황급히 제 방으로 뛰어갔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아침 식사는 최악이었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침묵만 흘렀습니다. 형수님은 얼굴이 계속 빨간 채로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형수님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최악의 어색함이었습니다. 형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다? 어서 와, 형. 예진아. 형수님이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바로 돌렸어요. 아, 맞다. 오늘 저녁에 동네 사람들 오기로 했어. 형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술 한잔하기로 했거든. 그래. 응. 우리 부모님도 오시고 친척들도 오고. 최악이다. 이 어색한 상황에서 사람들까지 오다니. 동네 사람들, 형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형의 부모님, 친척 어른들, 동네 친구들. 총 15명 정도 됐어요. 자, 다들 마시자. 형이 술을 따랐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붐볐어요. 정호야, 여기 앉아. 형이 저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저는 술잔을 받아들었어요. 형수님은 주방에서 안주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척하면서 저는 자꾸 형수님 쪽으로 눈이 갔어요. 형수님은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무릎 아래까지 오는 검은색 플레어 스커트. 단정하면서도 우아했어요. 아침에 그 일만 없었어도 저는 술을 들이켰습니다. 어색함을 잊고 싶었어요. 예진아, 물 좀 갖다 줘. 형이 형수님을 불렀습니다. 네. 형수님이 주방에서 물병을 들고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형수님이 거실 테이블로 걸어오는 모습, 조명을 등지고 있어서 실루엣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곧게 뻗은 다리, 걸을 때마다 살랑거리는 스커트, 잘록한 허리선, 우아한 어깨선,
47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탄탄하고 건강한 몸매, 군더더기 없이 다듬어진 라인. 저건 30대라고 해도 믿겠는데. 형수님이 몸을 숙여 물병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그 순간 보인 목선과 쇄골.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안 돼. 쳐다보면 안 돼. 하지만 눈이 자꾸 갔어요. 예진아, 안주 더 있어? 동네 아저씨 한 분이 물었습니다. 네, 금방 가져올게요. 형수님이 다시 주방으로 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우아하게 걷는 걸음걸이, 가벼운 발소리, 살랑거리는 스커트. 형수님이 주방에서 접시를 들고 다시 이쪽으로 왔어요. 테이블 반대편으로 걸어오는데 조명이 형수님을 비췄습니다. 블라우스 사이로 비치는 라인, 허리를 감싸는 스커트의 곡선,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머리. 형은 대체 왜 저런 여자를 두고. 제 속에서 화가 치밀었어요. 저렇게 예쁘고 착하고 정성스러운 사람을 어떻게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릴 수 있는 거지? 정우야, 왜 그래? 옆에 있던 형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저는 황급히 술을 마셨어요. 술이 점점 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아니, 형수님만 보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졌습니다. 형수님이 또 주방에서 나왔어요. 불빛이 뒤에서 형수를 자꾸만 비췄습니다. 투명하게 비치는 건 아니었지만 몸의 라인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가늘고 곧은 다리선이 특히나 예뻤어요. 적당히 차오른 종아리, 허벅지의 매끈한 라인, 스커트가 살짝 흔들릴 때마다 그 선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잘록한 곡선, 몸매 관리를 얼마나 한 거야. 볼수록 47의 몸이 아니었어요. 탄탄하고 건강했습니다. 형수님이 테이블에 안주를 내려놓을 때마다 풍겨오는 향기에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예진이 참 이쁘지? 갑자기 옆에 앉은 형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 며느리.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나이가 믿기지 않아. 네, 건영이 그놈이 복받은 거야. 저런 여자 만나기 힘들거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야? 형을 보니 친구들과 떠들고 있었어요. 형수님은 혼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형수님은 저렇게 애쓰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형수님이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여기 물티슈 필요하세요? 손에 물티슈를 들고 테이블을 돌며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쪽으로 왔어요. 정우 씨도 쓰세요. 형수님이 제 앞에 물티슈를 놓았습니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형수님이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짧은 순간 형수님을 똑똑히 봤습니다. 가까이서 본 얼굴, 긴 속눈썹, 도톰한 입술, 붉어진 뺨, 그리고 살짝 땀이 맺힌 목선. 바쁘게 움직이느라 생긴 땀방울이 목을 타고 쇄골 쪽으로 흘렀어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위험해. 정말 위험해. 형수님이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또 봤어요. 잘록한 허리, 곧은 등선, 우아한 어깨. 형은 정말 바보야. 저런 여자를 두고 어떻게 다른 여자를 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이 주방 싱크대 앞에 서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곧게 선 자세, 거기서 자연스럽게 퍼지는 힙 라인. 형수님이 설거지를 하며 가끔 까치발을 들었어요. 높은 곳에 그릇을 올려놓을 때 그때마다 드러나는 종아리 라인. 탄탄하고 매끈한. 운동을 꾸준히 한 게 분명해. 그 몸매는 노력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술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형수님, 대체 얼마나 외로웠을까? 저렇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남편의 관심을 받고 싶었을 텐데. 형은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미안해요, 형수님. 제가 미안할 이유는 없었지만
왠지 미안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린 먼저 간다. 네, 조심히 가세요. 형수님이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형수님.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 완벽한 사람이잖아.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성격도 착하고, 요리도 잘하고. 이런 사람을 왜 소중히 하지 않는 거지? 결국 형의 부모님과 친척 몇몇만 남았어요. 그들은 1층 객실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정우야, 너 방으로 가. 형이 저를 부축했어요. 응, 형?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술이 많이 취했어요. 예진아, 물 좀 갖다 줘. 형이 형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네. 형수님이 물을 가지러 갔어요. 형이 저를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아래에서 형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우 씨, 물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아래를 봤습니다. 계단 아래에 선 형수님. 물컵을 들고 올려다보는 모습. 조명을 받아 빛나는 얼굴. 아름답다. 그게 마지막으로 본 형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아. 방에 물 있어. 형이 대신 대답했어요. 아, 네. 형수님이 아쉬운 듯 물러섰습니다. 자, 들어가서 자. 형? 응? 형수님. 잘 챙겨줘.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형이 잠시 저를 봤어요. 그래. 형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푹 쉬어. 형이 문을 닫았어요. 저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핑핑 돌았어요. 하지만 형수님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형수님. 그리고 잠들었어요. 새벽 3시가 넘을 때쯤 심한 갈증이 밀려왔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방에 들어와 다시 누웠습니다. 다시 스르르 눈이 감기려고 하던 그때 낯설고도 따뜻한 온기가 스쳐 지나갔어요. 이게 뭐지? 이 방에 누가 있을 리 없는데. 그리고는 믿기 힘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저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꿈을 꾸고 있나 싶었죠. 정직하게 반응한 몸과 달리 혼미한 정신이었기에 실눈을 뜨고 바라봤습니다. 아, 형수님?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신 건지 형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낯선 표정과 실루엣. 평소 제가 알던 형수님이 아니었어요. 숙취는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제 귓가에 들릴 정도로 뛰고 있었으니까요. 너무나 설레었지만 한편으론 두렵기도 했어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형수의 몸은 30대 못지 않았으니까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형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밀어내야 했습니다. 형의 가족들 모두가 자고 있는 집이었으니까요. 미치겠네. 그냥 자는 척 할까? 저는 작은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 형수. 이러시면. 새벽의 공기가 가라앉은 방 안, 모든 게 낯설고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인데 왜 멈추질 못하지? 형수는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다 자고 있어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부정해야 하는 마음과 멈출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후 방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벽바람이 스며들었고 희미한 달빛이 어지럽게 흩어진 시트 위를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이불 끝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문가에 서서 짧게 한마디 남겼습니다. 잊어요. 그 한마디가 방 안에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내 안의 모든 게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아있는 온기와는 다르게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죄책감은 잠시, 머릿속은 온통 형수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녀의 발자국이 멀어질수록
방 안엔 공기마저 가라앉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남아 흔들리던 시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그 안에 남은 온기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머릿속은 복잡한데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차라리 꿈이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트의 남은 향기와 미세한 체온이 그게 현실임을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저는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잊어요. 하지만 잊을 수 있을까요? 그 새벽을 아침 햇살이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엔 아직 새벽의 냄새가 남아 있었고 어제의 일은 꿈처럼 아득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형수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말끔히 묶여 있었고 테이블 위엔 김이 살짝 오르는 된장국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국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형은 하품을 하며 거실로 나왔고 무심한 듯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도 나가야 하죠? 그녀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응, 점심쯤에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건조했습니다. 형의 눈빛엔 피곤함만 있었고 그녀의 미소엔 어쩐지 오래된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가 문이 닫히는 순간 형수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이 외롭다는 게 그 말은 제게 하는 건지 혼잣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햇빛이 닿았고 그 미세한 반짝임이 마치 울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왜 그렇게 애절하게 느껴졌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정우가 형의 집에 머무른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많은 걸 보고 느꼈습니다. 형은 여전히 무심했고 형수는 그 무심함 속에서 매일 조금씩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그녀에게 말해야 한다고. 형수님, 이제 현관은 그만하시죠. 누군가의 아내로 남기엔 형수님은 너무 아까운 분이에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정우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3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정우 씨 저예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요? 한참의 정적 끝에 그녀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우 씨 말 듣고 용기 냈어요. 이제 나를 찾기로 했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정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핸드폰을 꼭 쥔 채 오래도록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진짜로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눈물나게 기뻤습니다. 정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잊으려 했던 날들이 결국은 그녀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된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웃음 하나, 조용히 차를 따르던 손끝 하나까지 모두가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드는 늦가을 오후,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형수님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르기도 어렵네요. 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호 씨와 건영 씨는 가족과도 같은 사이인 걸 알아요. 제가 그 틈을 깰 수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수많은 감정이 겹겹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언제든 시간이 지나 그때도 제가 생각난다면
절 보러 와주세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그땐 그게 사랑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안쓰러워서, 외로워 보여서 지켜주고 싶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마음이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이미 깊숙이 스며든 사랑이었다는 걸요. 그녀는 끝까지 품위를 지켰고 나는 끝내 한 발짝 늦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목소리가 종종 떠오릅니다. 시간이 지나 그때도 제가 생각난다면 절 보러 와주세요. 그 말이 마치 약속처럼 내 안에서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가끔 바람이 불면 그 바람결에 그녀의 향기가 섞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용히 웃습니다. 이젠 그리움도 미련도 아닌 그저 고마운 기억으로 남았으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순간은 항상 늦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그래서 더 오래 남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다면 그 마음 너무 늦기 전에 전하세요.